안녕하세요, 하루키드입니다. 매달 제가 경험한 책과 영화들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월간 읽고 보고,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1월에 제가 어떤 것들을 봤는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영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지난 1월에는 OTT에서 봤던 영화를 가장 재밌게 봤어요. 켈리 라이카트의 퍼스트 카우입니다. 이 감독의 영화는 이번 영화가 두 번째인데요. 쇼잉업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 감독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겨서 찾아보게 됐습니다. 왓챠에 올라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작업실에서 감상을 했습니다. 이 영화는 굉장히 신선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서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내용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 19세기 서부 개척시대 사냥꾼들의 식량을 담당하는 쿠키는 표적이 되어 쫓기는 킹 룰을 구해준다. 몇 년 후 정착한 한 마을에서 제외한 이들은 마을의 유일한 젖소의 우유를 훔쳐 빵을 만들어 돈을 벌게 되는데요.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과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잔잔하지만 흥미롭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서부국인데 총싸움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빵을 만들어 판다는 주제가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굉장히 호흡이 길고 느린 잔잔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. 이 감독의 다른 영화인 쇼잉업에서도 느꼈던 부분인데요. 쇼잉업도 그렇고 퍼스트 카우도 그렇고 엄청나게 스릴러라든지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장면들이 아닌데 뭔가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 부분이 되게 신기한 느낌으로 다가왔어요. 이게 어떠한 요소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끼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런 특징이 집중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. 또 이 영화는 굉장히 좁은 화면비를 가지고 있는데요. 정적인 화면들이 많다 보니까 사진이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. 게다가 그 사진같이 보이는 화면 안에서 뭔가 문이라든지 좁은 틈, 나무와 같은 다른 요소들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도 액자처럼 나눠지는 그런 연출을 했더라고요. 두 사람이 등장했을 때 둘 사이의 관계라든지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지 묘사하고 표현하는 방식도 되게 재밌었어요. 영화의 결말에 대한 힌트를 오프닝을 할 때부터 준다라고 느꼈거든요. 그렇게 영화가 시작하는데 그것 또한 뭔가 영화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? 이런 기분도 좀 들었습니다. 기본적으로 우정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했어요. 우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? 가끔씩 친구들이랑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친해졌지?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은 언제부터 친해졌는지 전혀 떠올릴 수 없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친해졌던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보여줬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주인공들 사이에 에피소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이 친해지고 우정을 만드는 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다? 그 연출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. 영화의 시작에서는 전혀 서로의 존재를 모르던 두 사람이 어느 순간이 되면 우정이라고 불릴 만한 무언가를 공유하게 되는데 그 사이의 과정이 디졸브라고 해야 되나요?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?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그 굴곡을 느끼기 힘들 정도로 잘 표현해줬던 것 같아요. 그들의 우정이 진실이라는 것을 화면 그 자체로 납득을 하게 해줬다고 해야 될까요? 그만큼 매끄러운 연출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느꼈던 점은 저로 하여금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. 정작 주인공 본인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의심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.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바라보는 저는 뭔가 불안해하면서 의심하면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순수하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무언가를 믿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사실 뭐 감독이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감상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. 혹시라도 이 영화를 보실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보통은 왓챠를 통해서 보게 되실 테니까 집에서 보실 거잖아요. 빵을 좀 사다 놓고 같이 먹으면서 보는 것도 조금 더 입체적인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지금 그 쇼잉업이라는 영화도 영화관 몇 군데에 걸려있는 것 같은데 꽤 재밌는 영화니까 그 영화도 기회가 되신다면 영화관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일단 이번 달에는 제가 읽는데 실패한 책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새해가 되면서 올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연도날이라는 책은 재밌게 읽었었는데요. 그 다음에 읽으려고 했던 그 보르헤스의 알레프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 책은 제가 예전에 한번 읽다가 포기를 하고 새해가 됐으니 뭔가 새 마음으로 읽어봐야겠다 하고 두 번째로 도전한 책이었는데요. 이번에도 완독하는데 실패했습니다.
제가 지금까지 2번이나 시도했다가 실패한 책은 보레스의 알레프라는 책이랑 알베르 까뮈의 시지프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. 두 가지 책 다 뭔가 재밌게 읽고 제 것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책들이었는데 2번씩이나 실패한 게 슬프다고 해야 될까요? 앞으로 독서력을 좀 더 키워서 언젠가는 완독하고 소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.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책은 나스메 소세키의 태풍이라는 책입니다. 저는 나스메 소세키 책을 마음이라는 소설을 제일 처음 읽었었는데 그때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그 뒤로 몇 권의 책을 더 읽었었거든요. 태풍은 네 번째로 읽은 나스메 소세키 소설인데 발음이 너무 어렵다. 네 번째로 읽은 나스메 소세키 소설인데 솔직히 지난번에 읽었던 세 권의 책들보다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. 내용을 잠시 얘기해보자면 가난하고 정의로운 도야 선생, 온화한 유한계급 청년 나카노, 그리고 도야 선생의 일제자이자 나카노의 친구인 가난하고 병약하며 신경질이 잔뜩 나있는 인문학도 다카야나기, 이렇게 세 인물이 소설에 중점적으로 등장합니다. 여기서 다카야나기라는 인물은 본인의 작품을 쓰고 싶지만 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늘 본인이 외톨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인물인데요. 독자로 하여금 이 인물에 약간 몰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, 도야, 나카노, 다카야나기 이렇게 세 사람 사이에 에피소드와 대화들을 통해서 이상과 현실, 문학과 돈 이런 것들 사이에 저울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. 찾아보니까 이게 나스메 소세키가 네 번째로 발표한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. 초기작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의도하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약간은 어수선하게 모아놓은 것 같다? 이렇게 감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제가 그 전에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을 너무 재밌게 읽어서 그런 거지 소설이 재미없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. 소설을 이어나가는 그런 아이디어와 표현들은 굉장히 또 재밌고 좋았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도야, 나카노, 다카야나기 이렇게 세 인물이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 나간다기보다 둘둘둘 이러한 관계로 이야기들을 이끌어 나가는데요. 각각의 에피소드를 시작할 때 그 공간으로 확 데려가는 그런 묘사들이 뭔가 영화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들의 생각이나 대화를 통해서 한 번에 확 몰입시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좋았습니다. 또 이성 간의 대화도 종종 나오는데 묘사하는 방식이 우디 앨런의 영화를 보는 그런 기분을 들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킥킥대면서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. 그리고 초반에 이 소설이 독자로 하여금 다카야나기라는 인물에 조금 더 몰입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삐딱하고 그 머리에 어딘가 나사가 굉장히 세게 쪼여져 있는 이런 인물이라고 느껴지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약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유난히 제가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 다카야나기는 그런 분야에서 거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묘사가 되거든요.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약간 극단의 거울 치료? 얼굴이 약간 빨개지면서 읽었습니다. 나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참 이 친구는 징하다. 약간 거울 치료를 받는 느낌으로 성격 개조를 해야겠다.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다른 나스메 소세키 소설에 비해 잘 안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사실 검색하다가 소설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한번 읽어볼까 하고 읽었던 건데 조금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을 재밌게 읽었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혹시라도 이 작가의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라면 제가 처음 읽었던 마음이라는 소설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제가 1월에 읽고 봤던 것들은 영화와 책 한 편씩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는데요. 2월에는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좀 부지런하게 영화관을 한번 다녀볼 생각입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만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이번 주 너무 추운데요.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.